네, 5월의 첫 거래일입니다. 조금 약하게 출발했던 우리 증시, 현재는 코스피, 코스닥 양 지수 모두 빨간불로 움직이고 있는데요. 지금부터 차곡차곡 모아갈 종목 알아보는 잠금 해제 시간입니다. 오늘 금요일의 잠금 해제는 이분과 함께 해볼게요. 그로스 리서치의 김주영 연구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연구원님 오늘은 좀 이전에 만나봤던 종목들 리뷰 먼저 들어보고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요. 최근에 화장품 관련주들 흐름이 상당히 좋습니다. 연구원님과 만나봤던 3월 4일의 종목 선진 뷰티 사이언스 최고가 기준으로 49.8% 상승폭 기록을 해주고 있고요. 오늘은 소폭 하락이 나오고 있는데 목표가로 이야기를 해주셨던 16,000원대도 터치를 하고 현재는 조금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4월 15일에는 인그루드랩 만나봤죠. 최고가 기준 24.5%, 이 종목도 두 자릿수를 훌쩍 넘어선 상승폭 기록을 해주고 있고 오늘도 역시 추가 상승하고 있는 중인데요. 화장품주들 이 각각의 두 종목에 대한 전망 좀 들어보고 싶고요. 전반적인 화장품 관련주에 대한 뷰도 들어보고 싶어요. 네. 일단은 두 종목이 올랐던 이유들을 보면은 일단 둘 다 선크림 쪽 하는 회사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요즘에 좀 그 미국 쪽에서 선크림에 대한 사재기 수요가 좀 관세 이슈 때문에 좀 사재기 수요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부분에서 좀 주가가 올라간 것이 있고 선진은 특히나 최근에 좀 미국 OTC 관련된 공장이 좀 가동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 FDA 허가를 받으면서 가동이 좀 7월부터 본격적으로 된다라는 부분들이 나오면서 그런 부분에서 좀 주가가 오른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두 종목을 봤을 때는 선진은 아직 제가 봤을 때는 좀 손익비 측면에서는 조금 지켜볼 만한 단계인 것 같고요. 추가적인 매수는 좀 어려울 수도 있지만 좀 더 갖고 계신 분들은 좀 가져가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 인그루드랩은 아직도 제가 봤을 땐 좀 손익비 측면에서는 좀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측면이 좀 주요한 제 의견이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장품 관련주 전망을 보면은 최근에 좀 작년에 상반기에는 굉장히 좀 화장품 관련주들이 많이 올랐었는데 올해 좀 상반기 실적 시점 좀 되면서 조금씩 이제 오르고 있는 추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화장품에 대한 수요나 그리고 화장품에 대한 어느 정도 미국에서의 수요 그리고 유럽 쪽 해외 쪽에서의 수요는 어느 정도 계속 유지되고 있고 성장률이 잠깐 좀 이제 주춤한 것뿐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년도에는 워낙 성장률이 높았고 그 성장률에 비해서 조금 이제 내려온 단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너무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싼 측면이 있어서 화장품 관련된 주들을 좀 실적 좀 안정적인 투자를 하시는 분들한테는 좀 담아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선진 뷰티 사이언스 최고가 기준 거의 50%에 육박하는 상승 흐름을 기록해준 종목입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신규 진입을 고려하시기보다는 보유자분들 홀딩하셔라라는 관점을 제시해 주셨고요. 4월 15일 만나봤던 인그루드랩의 경우에는 여전히 주가가 오름세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저평가 구간에 있다고 보여진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화장품 관련주 안에서도 선크림 관련주들에 대한 리뷰였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전반적인 화장품 관련주들의 경우에는 폭발적인 상승세에서 이제는 완만한 상승세 국면으로 좀 넘어갔다라고 보여지는데 앞으로도 계속해서 성장세 자체는 이어질 걸로 본다라는 게 김주영 연구원님의 관점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첫 번째 잠금 해제 종목 발굴을 위한 뉴스 헤드라인 먼저 살펴볼게요. 자, 머스크 CEO가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수술용 로봇이 5년 내에 최고 외과 의사의 실력을 능가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 4월 막판에 로봇 관련주들의 상승세를 이끌어내기도 했던 뉴스였는데요. 이 뉴스를 통해서 과연 국내 선두주자는 어떤 종목이 될 것인가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어떻게 보세요? 네, 아무래도 선두주자는 뭐 고영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예. 그 스몰캡 중에서도 지금 수술용 로봇 사업을 좀 열심히 하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회사 중에서 하나의 회사를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관련해서 수술용 로봇은 앞으로도 일론 머스크가 얘기했듯이 계속해서 성장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이제 막 개화되고 있는 시장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 좀 주목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하고 이제 종목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은 대장은 고영으로 보여진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시세에 탄력을 받는 종목은 뭐 고영, 큐렉소 이런 종목들이 있겠는데 저희가 본격적으로 발굴해 볼 종목은 이 두 종목은 아닙니다. 바로 공개해 볼게요. 자, 오늘의 주인공은 WSI입니다. 이 종목 조금 생소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두 가지 키워드 바로 열어볼게요. WSI의 첫 번째 키워드는요. 전문의 부족 사태예요. 이 종목과 어떻게 연결지어 볼 수 있을까 하는 아이디어고요. 두 번째는
유봇이라는 키워드로 여쭤보겠습니다. 자, 지금 뭐 우리가 흔히 GP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전문의 타이틀을 가지지 않고 바로 의료 시장에 나가는 의사들을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지금 전문의들이 게다가 의료 사태로 인해서 굉장히 또 공백이 이어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 하고 있는데 WSI와 이 이슈는 어떻게 좀 연결지어 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은 WSI의 사업 자체를 보시게 되면은 자회사로 이제 이지메지봇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 회사에서 이제 유봇이라는 그 산부인과 복강경용 수술용 로봇을 하고 있는 회사인데 그 회사에서 지금 하고 있는 쪽 이제 산부인과 쪽에 대한 전문의가 특히나 좀 부족한 상황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24년도 8월 기준으로 봤을 때 전국 산부인과 전문의 수는 한 6,080명 정도 됐는데 이 중에도 33%가 60대 이상이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30세 미만에 있는 전공의 수는 한 6명 정도, 9명 정도 이제 불과해서 고령화가 좀 심각한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도 전문의 사태 때문에 전문의들이 이제 좀 그 전문의가 부족한 현상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 전문의들의 지원도도 산부인과 쪽으로의 지원도도 특히나 더 부족한 상황입니다. 올해 한 188명을 모집하기로 했는데 단 한 명만 이제 실제로 지원을 했다고 나오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 산부인과 쪽에 대한 전문의 수요는 계속해서 이제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전문의들에 대한 인력을 대체할 수 있을 만한 수술용 로봇이 지금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관련해서 WSI가 그런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뒤에서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전문의들이 일부 과에 집중이 되고 또 비인기과의 경우에는 산부인과가 대표적일 텐데 계속해서 전문의가 부족한 현상이 이어지면서 지방의 일부 산부인과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환자를 좀 전원시키는 그런 모습도 보여주고 있죠. 이러한 상황 안에서 두 번째 키워드, 유봇이 할 수 있는 역할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이 유봇에 대한 설명도 좀 부탁드릴게요. 네, 유봇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산부인과 복강경 수술을 하는 수술용 로봇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제 그 복강경 수술을 하게 되면은 이제 기존의 수술 방식이 옆에 이제 왼쪽에 나와 있습니다. 전문의가 이제 그 수술용 거상기를 이제 들고서 이제 3시간, 4시간 동안 수술자의 지시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자궁 위치를 이제 조정을 해야 되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게 한 5에서 10kg 정도로 좀 굉장히 무거운 편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3시간, 4시간 동안 들고 있다 보니까 전문의들의 피로도가 높은 상황이고 전문의들 특히나 없는 상황에서 그런 일까지 시키는 것 자체가 지금 굉장히 좀 버거운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나오는 유봇을 이제 보시게 되면은 유봇이 이것을 대체해 준다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유봇이 이제 그 부분을 이제 자동화시켜서 그에 대한 역할을 수행해주고 수술 시간도 대폭적으로 좀 감소가 되고 있다라고 회사 측에서 설명을 하고 있고요. 약물 주입도 자동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전문의가 아닌 교수들의 이제 어느 정도의 그 수술 방식에서 좀 획기적으로 좀 변화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이 회사의 유봇이 지금 품목 허가가 진행되고 있는데, 올해 25년도 12월 정도에 품목 허가가 완료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출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매출이 본격적으로 내년부터 발생할 것으로 이제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고, 또 주목할 만한 부분은 이제 소모품이 계속해서 발생한다는 게 좀 주목할 만한 부분입니다. 소모품 자체가 이제 일회용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계속 반복적인 매출들이 나오면서 영업이익률 자체도 어느 정도 좀 높은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다는 부분이 이 회사의 실적에 좀 반영할 수 있다는 부분이 좀 주목할 만한 점이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유봇을 그냥 한번 병원에 도입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소모품 사용으로 인한 실적 개선도 기대가 된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한번 도입을 하게 되면 전환 비용이 또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또 경쟁자가 진입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고 반복적으로 계속 매출이 나오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렇다면 저희가 WSI 가격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 볼까요? 네, 저는 한 3,000원 정도로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좀 아직은 이제 실제로 매출이 나오는 것도 아니다 보고 또 관련된 사업들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한 긴 관점에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저는 목표가 한 3,000원 정도는 충분히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3,0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 잠금 해제의 컨셉에 딱 알맞는 종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상승할 종목들 미리미리 발굴해 보는 게 저희의 컨셉인데 WSI의 경우에는 이 산부인과 복강경 로봇인 유봇을 통해서 앞으로 실적 개선이 기대된다라는 관점으로 목표가 3,0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두 번째 잠금 해제 종목도 발굴해 보죠. 헤드라인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헤드라인입니다. 5월 아스코 2025가 개최가 되죠. AACR이 지나가고 이제 5월에는 아스코라는 빅 이벤트 개최가 됩니다. 이 안에서 또 주인공이 될 종목들 저희가 발굴해 봐야겠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작년 이제 4월 30일까지가 이제 AACR이 진행했고 이제 5월 30일부터 아스코가 이제 진행이 되는데 이제 아스코에서 좀 올해 좀 계속적으로 지금 뉴스들이 올라오고 있는데 관련된 논문 초록들을 이제 발표를 하고 있다는 부분들을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AACR처럼 아스코도 또 다른 하나의 모멘텀으로 이제 주가 상승의 모멘텀을 보여줄 수 있어서 그런 부분 좀 주목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관련해서 키워드 가지고 왔습니다. 예, 저희 화면으로 보고 계십니다만 AACR의 경우에는 초기 임상이나 전임상 연구 결과 발표, 그리고 아스코의 경우에는 후기 임상 결과 중심으로 발표가 되기 때문에 근시일 내에 허가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에서 더더욱 주목할 만한 종목들이 많이 포진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두 번째 종목 바로 공개해 볼게요. 이번 종목은요, 티움바이오고요. 첫 번째 키워드는 아스코 2025 결국 이야기를 해봐야 되겠고, 두 번째는 TU2218입니다. 아스코와 티움바이오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요? 네. 이번 아스코에서 티움바이오가 관련해서 논문 초록을 임상 이상을 공개한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그런 부분을 좀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스코 2025 앵커님께서 아까 말씀해드렸다시피 이제 아스코 2025 자체 아스코에 대한 설명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초기 임상이나 전임상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하는 게 이제 AACR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아스코는 좀 어느 정도 임상 1상, 2상이 돼야지만 본격적으로 실제로 논문 초록을 제출을 하고 관련해서 참가할 수 있는 게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AACR보다 좀 문턱이 높은 학회라고 이제 인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스코에서 발표되는 치료제들은 대부분 또 FDA에서 곧 이제 상용화가 될 것으로 이제 기대가 되고 있는 약물들이고 치료제들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어느 정도 항암제의 트렌드를 이제 파악하는데 필수적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3대 학회가 또 있습니다. 이제 뭐 AACR을 포함해서 아스코, 에스모와 이 3대 학회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아스코도 어느 정도 굉장히 높은 학회의 입지를 가지고 있어서 그런 부분 좀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아스코 2025 티움바이오도 초록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자, 두 번째 키워드가 TU2218이었습니다. 요즘에 뭐 비만 치료제 관련한 이야기가 많다 보니까 좀 비교를 해보면 기존의 피하주 사용에서 경구용 먹는 치료제로 전환이 좀 많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네. 이 TU2218 같은 경우도 먹는 항암제 쪽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경구용 항암제고요. 경구용 면역 항암제입니다. 정확히는. 그래서 적응증으로 보고 있는 게 이제 담도암과 두경부암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두 적응증을 좀 주목해볼 만한 부분이 이 치료제가 없는 상황이라고 이제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미충족 수요가 높은 적응증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이 회사 자체가 이제 퍼스트 인 클래스로 이제 목표를 해서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임상 데이터에서 좀 긍정적으로 나오면은 그에 따라서 주가가 좀 올라갈 수 있고 기술 이전 자체에 대한 기대감도 어느 정도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좀 주목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지난해 있었던 에스모, 제가 말씀드렸던 또 다른 3대 학회 중에 하나인 에스모에서 이제 임상 1 비상 결과를 이제 발표를 했었는데 이제 어느 정도 안정성 측면에서는 우수한 평가를 이제 받고 있어서 이 임상 2상에서 어떻게 본격적인 유효성과 그리고 생존율 데이터가 어떻게 나오는지가 좀 주목해 보시면 좋을 만한 포인트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회사에서 기대하고 있는 어느 정도의 목표 데이터는 이제 키트루다 병용 요법으로 반응률을 기존의 10%에서 20%에서 이제 30에서 40%까지 끌어올리는 것을 좀 기대를 하고 있어서 좀 예상했던 것보다 더 긍정적인 결과가 나오거나 아니면 예상한 정도까지만 나오더라도 충분히 기술 이전을 할 만한 분명한 모멘텀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에 따라서 주가도 좀 움직일 수 있을 만한 충분한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부분 좀 주목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일단 티움바이오 저희가 시나리오 매매 관점으로 접근을 해보되 유효성과 생존율 데이터가 어떻게 발표되는가가 역시 향후 주가 흐름에 중요하게 작용할 듯 합니다. 그렇다면 티움바이오 저희가 가격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 볼까요? 네, 저는 한 목표가 한 6,000원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예. 손절가가 있습니다. 손절가 한 4,500원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제 좀 그 바이오 쪽에서는 데이터가 그렇게
생각한 것보다 안 나오거나 그런 부분이 좀 있으면은 그에 따라서 좀 주가가 움직이거나 아니면 임상이 또 실패된다는 좀 우려점들이 있으면은 그에 따라서 주가가 움직이는 게 좀 보통이다 보니까 예. 그런 부분을 좀 짧게 가져가시는 게 좀 손익비에서는 좀 안정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 6,000원 정도로 보시고 그 데이터가 나왔을 때 실제로 주가가 좀 빠지거나 이러면 그냥 4,500원에서 손절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면 일단 오늘 가격에서 매수하기는 조금 높을까요? 네. 5,300원 정도 지금 지나고 있습니다. 지금 저는 제 생각에는 좀 짧게 가져가시는 분들이 짧게 가셔가실 거니까 저는 이 지금 관점에서 좀 지금 주가에서는 가져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좀 안정적인 투자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추천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네. 예. 5,340원 현재 구간 지나고 있는데 일단 배틀을 좀 짧게 잡고 대응할 종목으로서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목표가 6,000원 생각을 해보시고 지금 가격이 좀 높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살짝 눌릴 때 접근하시는 것도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금요일에 잠금 해제 그로스 리서치의 김주영 연구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